우리 내셔널 갤러리전 조금씩만 공부를 할게요. 요즘은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약이 많아가지고 우리 동영상으로다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인트 제롬 그러면 히에로니무스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이름이 지금 영어로다가 말하면 제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 발음이 없는 경우고,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는 또 이에로니무스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롬, study라는 것은 서재입니다. 서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할 때 우리 집 서재는 할 때 라이브러리 쓰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정체 같은 집, 굉장히 부잣집, 큰 집, 그죠?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집에 있는 그 도서, 말 그대로 개인 도서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서재는 그냥 스타디라고 합니다. 이 제로미 스타디라는 제목은 주제는 화가들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참 우리 내셔널 갤러리 전에서는 너무나 좋은 작품들이 정말로 52점의 작품이 거의 다 바라던 바와 같은 이런 작품들이 왔어요. 우리가 안토넬로 이러지만 영어로는 앤서니가 되겠죠. of 메시나, 메시나 출신의 앤서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초기 르네상스. 보세요. 1425년에 30년 정도에 태어나서 1479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년도 되기 전에, 그죠? 이렇게 초기, 그죠? 정말 초기 르네상스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레네상스라는 시대의 그림은 배경이 우리가 인문주의, 그죠? 인간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배경과 등장인물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레네상스가 시작된 게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러니까 1400년에서 1500년대에 이루은 그때의 기술 정도의 건물,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옷, 그리고 사람마저도 그 당시의 사람을 모델로다가 쓴 경우가 거의 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는 우리가 히에로니무스 그러면 히에로니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Church Father 중에 한 분이죠. 대부, 우리가 대부 철학이라고 말하죠. 기독교가 크리스티아니티가 요때쯤에 이제 종교적인 모습으로 완성이 돼 가는데, 그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을 갖다가 church, 이 교회의 fathers, 그죠? 그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대부라고 합니다. 요 씨는 썰카 약이라는 뜻입니다. 요때쯤 태어나서 요때쯤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요때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온전한 이렇게 된다, 예배 순서는 이렇다, 이런 것까지 교회를 짓는 형태는 이렇다, 이런 것까지 결정이 되던 시간이에요. 이때 세인트 제롬이 한 역할은 뭐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있고 로마 시대가 되어서 두 개가 같은 고대지만 요거는 뭐냐면 헬레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스를 비롯한 아폴로 12신. 근데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 요게 로마 시대로 넘어와서 로마는 그대로 그리스를 담자로 하지만은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준으로 해서 크리스티애니티로 바뀌는 거죠. 기독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고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는 창조, 로마는 그걸 갖다가 작품으로 남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전 세계로 문화를 퍼뜨린. 근데 이때쯤 크리스티애니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크리스티애니티는 바로 로마에 의해서 세계화 되는 거죠. 요때의 요때 시대,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로마의 그 스테이트 처치가 뭐냐면 국교, 그죠? 국교라는 것으로 나온 게 바로 이때 될 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일 때니까 문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313년, 그죠? 뭐 이때부터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에릭트 오브 밀란, 밀라노 칙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에릭트 오브 밀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326년 나중에 콘스탄티노폴을 그 비잔틴이라는 마을에 세움으로 인해서 기독교 중심지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연도수를 보세요. 연도수를. 아하, 이때가 바로 기독교 초기 기독교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인정이 되어서 세계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들을 다듬는 때구나. 근데 이때 그리스까지는 성경을 얘기를 할 때 이거는 히브리어로, 그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고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 위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로마로 오면서 신약 성경, 그죠? 신약 성경, 바이블, good news, 복음, 그래서 가스펠 이런 말들이 이제 생기고 유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스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어떤 걸 뜻하느냐면 우리가 우리가 유태교라는 거 있잖아요. 유태교. 그래서 이 유태인들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당과 지옥으로 나눈다면 요즘 말로 이때는 뭐 이런 개념이 또 아니었지만은 요즘 말로 만든다면 이들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로움이 들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주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스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이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good news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들의 언어로 쓰여 있겠죠. 즉 구약과 이것은. 그러나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인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돼야 되는데 그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로마어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레틴, 그죠? 라틴어로다가 쓰여질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레틴 중에서도 일반인이 쓰는 레틴,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 쓰는 레틴, 그걸 갖다가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비블리아 vulgata. 그죠? 그러면 보통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한 사람이 바로 제롬이에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1517년이 되면 마르틴 루서라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은 이제는 라틴어가 어려운 언어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독일인들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그리고 1517년 리포메이션을 일으키는 그죠? 종교 개혁을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각 시대마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 분이 바로 이런 일을 한 분입니다. 요 그림 역시도 Hieronymus in his study, 그죠? 같은 제목으로 그런데 이때 앤서니 오브 메시나가 그린 것을 보면 여기 보니까 요거 요렇게 가다가 요 아치가 이렇게 가다가 해서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그죠? 살짝 요게 우리가 고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그죠? 근데 포인트가 이렇게 점점 희미해질수록 요게 이제 영국으로 오면 튜럴 우리 그 유명한 왜 헨리 8세 있잖아요. 그래서 튜럴 이 8세 그래서 이게 튜럴 가문 그죠? 이때에 나온 고색입니다. 이게 그래서 튜럴 고색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지금 우리가 앤서니가 그림 그릴 때는 이 당시는 아니고 그죠? 1400년 아니 이 당시는 아닌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죠. 비슷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450이라 그러면 1453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동로마 멸망 저 메흐메드 그 오스만 투르크의 메흐메드 2세한테 콘스탄티노플이 마지막 점령되는 그죠? 5월 27일에서 30일에 걸쳐서 점령이 되는 그때 그래서 여기 1453년이라서 우리는 요 해를 모르면 안 되죠. 첫 번째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만 들더라도 여기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그 100년 전쟁 100 Years War가 끝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요 끝나자마자 영국에서는 어느 왕이 플란테지너 왕가의 이 100년 전쟁 하는 동안 가문이 두 개로 큰 가문 두 개, 작은 가문 뭐 이렇게 했는데 큰 가문 두 개를 기준으로 다 뭉쳐서 이 두 가문이 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싸우게 되어서 요 싸우게 되는 게 그 War of the Roses, 그죠? 장미의 전쟁이고 그게 30 Years War이기도 합니다. 30년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때도 저 1648년에 끝나는 30년 전쟁은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신교도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을 종교로 한 새로운 국가가 생기는 그죠? 그거죠. 근데 어쨌든 이때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30년 전쟁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30년을 하면 1483년에다가 이거 끝나자마자 일어난 게 아니라 한 3, 4년 더해서 1457년 정도 이때 일어나서 1487년 정도에 30년 전쟁이 끝나겠죠. 이러면서 누가 왕가를 차지하나요? 튜로 왕조가 왕가를 차지하니까 사실은 요때 이 시기에 보면 1479년 그죠? 요때 돌아가시니까 사실은 튜로 왕가가 막
설 때, 그죠? 설 때, 요때, 이렇게 시대가 딱 맞긴 하지만 뭐 이때 그 튀로고스익이 완성된 그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꼭 튀로고스익 비슷하게 이렇게 물론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올라갑니다만 쭉 올라가 뒤에 가서 위에서 약간만 이렇게 포인트, 요걸 갖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스틱의 이 arch를 갖다가 pointed arch라고 합니다. pointed arch. 그래서 pointed arch가 있으면 고색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고색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제롬스가 살았던 시대의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전부 그 레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그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요소들을 많이 넣습니다. 여기에 컬럼네이드, 그죠? 또 실청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정말 이거 그림 한 장에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역사, 뭐 예술, 뭐 언어, 또 뭐 복식 같은 거 너무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여기 사자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자고 요거는 고양이에요. 고양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어쨌든 이 펄릭스입니다. 펄릭스. 펄릭스라는 새고 요거는 우리 피카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게 이렇게 빛이 나죠. 빛을 받아서 빛의 방향대로 우리가 도자기를 보면 이렇게 돌려보면서 빛의 방향이 바뀌면 색깔도 약간씩 바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GSN에 가면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그거는 또 다른 요소가 나올 때 말씀드리고 요 사자는요 사자는 이 히에로니무스를 말할 때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사자가 수도원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절뚝거리고 그런데 히에로니무스가 전혀 겁을 내지 않고 가서 보니까 발에 가시가 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시를 베주니까 그때부터 이 사자가 모든 용맹성을 잃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용맹성을 잃고 이 사제들하고 같이 지냈답니다. 고양이는 히에로니무스가 워낙에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사람들에게 화잘 내고 이런 성격이었답니다.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등장하면 사자하고 고양이가 꼭 따라서 등장을 합니다. 공작이라 그러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애담하고 이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선악과라는 것을 먹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옷 벗고 있는 것도 창피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이 패러다이스에서 그 이덴,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때에 애덤하고 이브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보통 나무의 열매들은 벌, 그죠? 나비, 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잖아요. 그럼 다 먹는데 우리만 못 먹는다는 게, 이게 무슨, 그럼 뭐 새들도 이거 먹으면 잘못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 쪼아 먹은 새들도 잘못돼야 되잖아. 해가지고 다 이제 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새 중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작이었답니다. 그래서 공작은 굉장히 어때요? 늠름하고 굉장히 좀 귀족풍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그러한 충성,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perdix를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데달러스, 영어로는 데달러스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에달러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이게 한글로 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다에달러스의 시스터의 이름입니다. 근데 perdix가 페라딕스로 나오기도 하고, 페라딕스가 아들이다 이렇게도 나오지, 뭐 어쨌든 대부분의 편에서는 perdix를 낳아요. 그러니까 엄마 perdix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도 이름이 같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데달러스의 외조카죠. 외족한데 이 녀석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외삼촌이 세계 최고의 뭐를 만드는 조각가 뭐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에 보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바닷가를 걷다가 그 물고기 그 뼈 있죠. 물고기 뼈를 보고 뭐를 만드냐면 톱이라는 것, 톱을 만드는, 세계 최초로 톱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자 데달러스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덕 위를 걸을 때 슬쩍 그 조카를 밀어가지고 낭떠러지게 떨어뜨려가지고 죽입니다. 이때에 죽이려고 떨어뜨렸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아름다운 솜씨에 감탄하고 있던 아테나, 그죠? 아테나, 이렇게 나오죠. 아테나, 영어로 아테나. 저희는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리스는 그리스어로 하지만은 일단 발음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합니다. 세나가 made much of perdix를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가볍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partridge로 바꾸. partridge가 그리스어의 perdix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 새, 그죠? 이렇게 생긴 새입니다. 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새죠. 그런 새인데 이걸로다가 바꿔줘가지고 이놈이 이 절벽에서 뚝 떨어지다가 꽝 떨어져 죽지 않고 여기에서 요 파르시위치로 바뀌어가지고 호로록 날아가 버립니다. 요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미솔로지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이 높이 날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낮게 날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쁜 녀석이라고 집을 짓지를 않고 이런 가시덤불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속에서 살다가 다른 새들이 그 집을 짓고 여기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알을 훔쳐오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알은 여기다가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는 높이 날지 않고 맨날 왜냐하면 높은 게 무서워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안전한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 또는 주님의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연관이 됐습니다. 참으로 이것만 해도 우리가 참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지만은 요 정도.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볼 때는 그린 사람, 그리고 그 시대적인 그 어떤 스쿠어, 그죠? 그 그린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의 오브제, object, 뭘 그린 건가, 그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뭐를 또 어떻게 그린 건가, 그죠? 300년, 400년 때 이런 옷을 이렇게 입고 앉아있지 않죠. 그리고 이 히에로니무스는 스스로 굉장히 고생을 택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다빈치나 이런 분들이 그림에 보면 거의 막 해골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기 이집트 사막, 그죠? 거기에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요 그림 하나 요 정도에서 넘어가 봅시다.